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로 경락 마사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다른 집 부럽지 않게 하려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못해준 것이 많아 미안하면서도 삐뚤어지지 않은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딸아이 때문에 크게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사연인지라 한번 터놓아 볼까 합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지금껏 크게 제 속을 썩이는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특히 딸아이에게 고마운 것은 감수성이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에도 부모를 속썩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위암에 걸려 몸이 좋지 않았던 탓에 병간호를 위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는데 만약 아이까지 속을 썩였더라면 정말이지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위암에 걸리게 된 것은 과로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고아인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시부모님에게 반드시 성공으로 복수하겠다며 밤낮 없이 일을 했었거든요. 낮에는 건설 용역 일을 하고 밤에는 식당 일을 한 덕분에 남들 부럽지 않은 좋은 집을 장만하게 됐지만 건강을 잃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여보, 내가 당신이랑 우리 정혜 꼭 행복하게 하고 싶었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못나서 너무너무 미안해. 위암 말기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해 하루하루 말라가던 남편.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 와중에도 저희를 배려해줬습니다. 때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때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도 말이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더군요. 남편이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읽은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만 갔습니다. 병원비를 대기 위해 집을 팔고 차도 팔다 보니 남은 것이라고는 가족끼리 다닥다닥 붙어서 자는 것 하나가 장점인 단칸방이 전부였죠. 그렇게 부더니도 치료에 힘을 썼음에도 남편은 결국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부모님은 절 보며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욕하고 머리채를 잡아 뜯으셨죠. 딸은 그때 제가 흘린 눈물을 고스란히 보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나 오늘부터 꿈이 생겼어. 의사 돼서 아빠처럼 암으로 죽는 사람들 더 안 생기게 하고 싶어. 당시에는 치기 어린 딸의 말이 현실이 될 거라는 상상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야 기특했지만 당장이라도 남편이 없이 홀로 딸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자로서의 고단함이 저를 더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렇게 남편을 잃은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애비 잃은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경락원에서 마사지 일을 배우며 손뼈 마디마디가 쑤셔도 매일같이 일을 했어요. 이런 엄마의 고생을 알아준 딸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몇 년 뒤에는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해 그간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 딸만 있으면 난 세상 더 바랄 게 없다. 고마워, 우리 딸. 이제 나 대학 졸업하면 엄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까 앞으로는 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다치고 이러면 골병 든다. 우리 딸이 의사 돼서 다 낫게 해줄 건데 뭐. 의사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미리부터 김치국 마시지 마셔. 딸아이를 의대에 보내고 나니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깨질 돈이 많아지더군요. 틈틈이 딸아이가 과외를 하며 보탠 덕분에 전보다는 수월했지만요. 이즘에는 그래도 여유가 생겨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경락 마사지를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밟아주니까 뼈마디가 녹네, 녹아. 거기, 좋아요. 거기도 시원해. 앞으로 몸 뻐근할 때 종종 찾아오세요. 저번에 시골에서 직접 담근 고추장도 주셨잖아요. 무료로 해드릴게요. 에구, 내가 사장님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힘든 형편 훤히 잘 아는데. 경락 마사지를 받으러 오는 분들 대부분은 마사지에 만족을 하시는 편이고 실제로도 많이들 효험을 보시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진상 손님도 있어서 한 번이라도 겪으면 그날 기분을 하루 종일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몇 주를 갈 때도 있고요. 제가 경락 마사지 일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최악의 사람을 만났던 날 역시 그러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 자체에 회의감이 들 정도로 심한 모욕을 받았던 날이었어요. 저기요, 무료로 해주는 건 좋은데 이거 받으면 정말 좋아지는 거 맞아요? 왜 날이 갈수록 뻐근해져? 정식으로 배운 거 맞아? 혹시 어디가 불편하셨나요? 원래 마사지도 받다가 안 받으면은 더 뻐근해지는 게 있거든요. 아니, 사람이 묻는 말에 대답을 왜 제대로 안 하죠? 정식으로 배운 거 맞냐고요, 아줌마. 네, 정식으로 배웠어요. 아줌마라며 제게 딴지를 걸던 여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로 매일같이 경락원에 찾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경락 마사지를 본인도 형편이 좋지 않으니 받아야겠다면서 매일같이 찾아왔던 여자였어요. 잘 사는 걸로 동네에 소문이 나 있던 여자였기 때문에 진상짓이 더 고약하게 느껴졌었습니다. 하다못해 무료로 받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가끔은 성의 표시로 먹을 걸 준다든지 하는데 진상 손님이 주는 것이라고는 불평과 불만, 의심뿐이었어요. 그 형편 안 좋은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준다고 하던데 그거 기준이라도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2회는 너무 적은데 나만이라도 한 5회로 바꿔주실래요? 죄송하지만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아니, 어떤 할아버지 보니까 메일도 해주는 것 같더만. 기분 나쁘게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고작해야 손으로 꾹꾹, 발로 꾹꾹 하는 게 전부면서?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손님, 저 나름은 자부심 갖고 하는 일인데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 그리고 자부심요? 이거 옛날 같았으면 몸 파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었어요. 마사지 하다가 적당히 손님 상대해주고 돈 받고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동안 계속 저한테 마사지 받으면서 불평불만 하던 것까지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선을 많이 넘으셨네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네가 뭔데 선을 넘니 마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멀쩡한 사람은 다 돈 내고 받는 경락 비용도 아까워서 말하는 것마다 시비인 사람이죠.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야, 너 말 다 했어? 어디 남편도 없는 여자가.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동을 피우던 진상 여자. 급기야 나중에는 제 경락원에서 허리며 목을 크게 다친 것 같다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까지 했죠. 다행스럽게도 제게 퍼부은 각종 모욕이며 잘못들이 있는지라 손님들의 증언이 잇따랐고 저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진상 여자는 더는 제 경락원에 찾아오지 않았고 이런 일까지 있었으니 절대 다시 얽힐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와서 정식으로 돈을 내고 마사지를 받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마사지를 받는 동안 세게 눌러달라고 요청을 하기에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무릎에 힘을 넣지 않아서 뻐근한 게 풀리지 않는다느니 불평이 많았기에 조금 더 힘을 줘서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네. 이 돌팔이가 사람 죽인다. 진상 여자는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갑자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대기하는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탓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 여자가 대체 무슨 수작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진정하라 달래보았지만 이런 돌팔이 같은 곳에서 더는 경락을 못 받겠다면서 돌아간 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마사지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법적인 고소를 진행했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경락원 인근을 돌며 법적인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둥 순 돌팔이니 괜히 병들지 말고 조심하라는 둥 영업까지도 방해를 했어요. 저는 아이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이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어요. 살살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임의로 내가 힘을 가해 다치게 됐다는 거짓말도 기가 막혔고요. 녹음과 같은 증거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았더라면 대화 과정부터 다 기록을 해둘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그간 받은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발길을 끄는 손님들도 많아져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기도 했죠.
다행인 점은 이런 모진 과정을 견뎌내며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의사고시를 잘 치르고 정식으로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딸. 그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척 봐도 잘 사는 집안의 아들로 보였죠. 얘기를 들어보니 인근의 빌딩도 몇 채 있는 그런 부유한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예비 사이가 될 사람을 돌려보내고 나니 딸은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고 말을 했습니다. 좋기는 한데 우리 집안이랑 비교돼서 어떡하니. 비교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어차피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아, 그리고 엄마는 의료인까지는 아닌데 그 비슷한 업에 종사한다고 소개해뒀어.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딸이었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엄마의 직업을 대충 소개했나 보다 생각을 했죠. 한편으로는 엄마의 직업이 딸아이에게 걸림돌이 되는 건가 걱정도 됐습니다. 딸아이의 의중을 알 수 없어 고민하는 동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사돈 측 부모님들 또한 만날 수가 있었어요. 상견례 때 괜히 흠 잡히지 않으려 최대한 꾸미고 갔으나 이런 노력은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상견례 자리에는 절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진상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예비 사위의 엄마였던 것이죠. 진상 여자 역시도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이윽고 태도를 정했는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의료업에 종사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의료업 비슷한 업에 종사하는 거죠. 경락원에서 사람들 마사지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것은 불법 의료 같은 거 아니에요? 저도 한번 받아봤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서요. 정식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상한 사람 만나면 문제가 되긴 하죠. 그렇게 서로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진 않은 채 상견례 자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갔을 때 진상 여자가 제게 따라오더니 다짜고짜 야야 하면서 욕을 내뱉더군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데 제 머리채를 잡고는 어딜 가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또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부었죠. 없는 집안인 주제에 팔자 펴보려고 꾸미고 나왔냐. 부모를 보면 자식 인성도 보이는데 딸도 보나마나 뻔하다. 경락원이니 뭐니 해도 결국 남자 손님 상대로 몸장사하는 거 아니냐 등 각종 폭언을 다다다다 쏟아붓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 결혼 저도 똑같이 반대니까 이거 놓으세요. 못나 이 여자야. 어디서 사기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 니 딸 의사라는 것도 사기지? 이 사기꾼 모녀야. 조금 전에 부모 보면 자식 인성도 보인다고 하셨죠? 댁 자제분한테 나쁜 말 하기는 싫은데 그 말 꼭 돌려주고 싶네요. 돈도 있는 집안이 공짜로 마사지 못 받아서 그 행패를 부린 거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파토나게 돼서 다행이다 싶어요. 뭐가 어째?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근본도 없는 인간이. 이거 놓으세요. 못 놓는다면 어쩔 건데? 저도 더 참기 힘들어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경락일을 하면서 단련된 근력 덕분인지 손쉽게 제압을 할 수 있었어요. 제 반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머리를 한 움큼 쥐어뜯긴 진상 여자는 자리에 쓰러져 펑펑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란 때문에 무슨 일인가 하여 양가 집안부터 레스토랑 직원까지 모조리 몰려오게 되었어요. 상황만 놓고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구타라도 한 모양새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진상 여자는 이게 또 기회다 싶었는지 펑펑 울면서 자신의 남편과 아들에게 이를 일러바치더군요. 나는 예전에 만났던 게 반가워서 인사했을 뿐인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내 머리채 잡고 공격하는 거 있지? 여보, 아들, 나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참아야 해? 중간중간 흐느끼면서 끝까지 거짓부렁을 내뱉는데 참 대단한 여자다 싶었죠. 더 상대할 것도 없다 싶어 딸아이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제 손을 붙잡더군요. 어딜 가십니까? 엄마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내가 일방적으로 그런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내 머리를 좀 봐. 똑같이 헝클어진 거 보이지? 난 먼저 공격받아서 반격했던 것 뿐이야.
다짜고짜 욕 퍼부은 것도 자네 엄마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말하는 거나 정황만 봐도 누구 잘못인지 다 보입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 역시 진상 여자의 편을 들더군요. 그러자 딸아이가 나서서 저를 변호해줬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그럼 먼저 사람을 팼다는 얘기야? 딱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 지금 거짓말하는 쪽이 누군지 CCTV 보면 나올 거야. 적어도 누가 먼저 머리채 잡았는지는 알 수 있겠지. 안 그래? 딸아이의 말에 진상 여자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직원을 통해 문의를 해보니 하필이면 CCTV가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뭘 또 이런 걸 확인하고 그래. 내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거 맞다니까. 저 남편도 없는 여자가 괜히 시비 건 거 맞다고. 다시 의기양양해지는 진상 여자. 하지만 이번엔 저 역시도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진상 여자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했는데 또 당하긴 싫어서 상견례 시작 때부터 녹음을 해두고 있었거든요. 상견례의 시작부터 화장실까지 따라와 시비를 걸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은 일, 제 머리채를 잡은 일, 모두 녹음을 통해 낱낱이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얼굴이 시뻘개진 여자는 경찰서에 가서 폭행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을 거라던 제 말에 가족이 똘똘 뭉쳐 울며불며 사과를 하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과거에 영업방해를 했던 것부터 이번 일까지 싸잡아 사과를 받아내고 합의금 또한 충분할 정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결혼을 파토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그런 집안을 거르게 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웃어주더군요. 어느샌가 어엿하게 자라 오히려 엄마를 보듬어주는 딸아이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더 성장하게 됐고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지혜로워져야 하는 것 역시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스러운 딸아이와 함께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